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20%가량이나 높은 80%를 넘어 위험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와 인구 감소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 전세 사기가 우려되고 무리한 투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이 무산 위기에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들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교육부의 반대로 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 사업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해 불안한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송 사지구 택지 조성이 올해 말이면 완공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협의 보상을 끝낸 데 이어 이달 지장 건축물 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원광대병원이 국내에서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40대 근로자를 수개월에 걸쳐 치료하고 고국으로 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와 가족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내지 못한 치료비를 원광대병원 구성원들이 성금을 모아 도움을 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전국 평균 63%를 크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입주 물량 증가와 인구 감소로 인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 전세 사기가 우려되고 무리한 투자 경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95제곱미터 기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매매가는 2억 2,400만 원,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600만 원가량 많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13제곱미터 기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 전세가는 1억 3,500만 원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처럼 익산과 군산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세가율은 익산 83.4%, 군산 81.6%로 전국 평균인 63%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은 너무 많고 수요는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입주 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금리 등의 여파로 수요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매가가 하락해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매매가는 하락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역전세 물량이 다소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외부에서 이렇게 그 종사자들이 그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지역체를 다니기 위해서 인구의 유입이 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야 되는데 전세가율이 8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깡통 전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전세가율이 70%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 회사에 전화 확인하셔서 그 가입 여부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일부 거기서 체킹이 되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투자를 원할 경우 전세가율 상승 등 부동산 경기 현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도내 산재 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가 33건 발생해 3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17명, 94.4% 증가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망자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 격차가 1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205만 원입니다.
이는 남성 평균 임금 314만 원보다 109만 원이 적습니다. 다만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58.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익산 북부권에 대한 수해 복구 작업이 오는 5월까지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김관영 도지사와 정원율 시장 등은 용안면 난포리의 산북천 재해복구공사 현장과 망성면 창리 배수펌프장 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또 침수 피해가 심했던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행정당국은 올해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익산 북부권에 대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의 기업 입주가 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중도 입국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특별법 특례 조항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도내 유일의 군산 다문화 대안학교. 중고등학교 또래의 다문화 학생 20여 명이 한국말 배우기에 열심입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가족을 따라 우리나라에 온 이른바 중도 입국 청소년. 군산의 한 시민이 지난 2016년 갈 곳 없는 중도 입국 청소년 3명을 가르치면서 7년 만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적 취득 기반 3, 4년을 기다려야 하고 한국 학교에 입학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 다문화 대안학교를 찾습니다. 그나마 이들은 온종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방치되는 중도 입국 청소년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요즘에는 그 이주 노동자들이 가족들을 다 들여 같이 함께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서 봤을 때 서류 문제도 복잡하기도 하지만 중학교 들어가는 문제도 힘들고 한국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문제도 고등학교는 더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새만금의 기업 유치가 늘고 한국의 근로 조건이 좋아지면서 정착하려는 외국인은 늘고 있는데 교육 문제로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들이 안정되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함께 들어와야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모두 다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이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 설립이 특별법 특례 조항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만금의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을 위한 우수한 인재 육성 및 정주 인구 확보를 위한 교육 여건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 방침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추가 국제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교육부를 설득하지 못해 특례 조항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문화인 정책,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금강 하구뚝 상류에서 밀려오는 토사로 군산항의 토사 매물이 심각하지만 하구뚝의 준설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의 토사 매물량은 연간 300여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40%가 금강 하구뚝 상류에서 밀려오는 토사이며 지난 1990년 하구뚝의 준공 이후 한 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산항의 유지 준설 예산은 연간 100억여 원으로 매년 100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준설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글로벌 식품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자치도, 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어제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청은 기업 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찾고 농어업 농어촌 특위는 국산 원료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를 운영합니다. 새만금은 광활한 농생명 용지와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이 모여 있어 글로벌 식품 허브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이 마무리되면서 해수 유통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새만금 유역 제3단계 수질 개선 대책 연차별 세부 실행 계획 가운데 지난해 끝난 단기 대책 종합평가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기 대책 결과 수질 개선이 확인되면 부지 매립과 기반시설 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수유통 확대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군산의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고용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13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이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지난해 58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은 것과 비교해 2배 이상이 많은 겁니다. 이는 김, 양식업 등 수산업에 투입된 노동자에 대한 어가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송 4지구 택지 조성이 올해 말이면 완공될 현황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협의 보상을 끝낸 데 이어 이달 지장 건축물 철거를 마쳤는데요. 익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부송 4지구 택지 조성 사업. 부송 4지구 택지 개발은 신지생자원센터 주변 약 9만 평 부지에 668억 원을 투입해 1,671세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을 맡은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협의 보상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작물 철거에 들어가 최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공정률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사업 추진의 장애 요소가 해결된 만큼 공사의 속도를 붙여 오는 12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토지 보상과 문화재 발굴 조사를 마쳤고 이번 달에 지장 건축물 철거도 완료됨에 따라 장애 요소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속도를 붙여 2024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할 예정이며 부송 4지구 택지 조성 공사가 가시권에 들어 동부권 주거 환경 개선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올해 도내 농지은행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20.3% 증가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농지은행 사업비는 작년보다 455억 원 증가한 2,246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1,300억, 경영회생 326억, 농지매매 191억 등입니다. 또한 올해 새로 시작하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에는 19억 원을 투입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내 공공비축 및 매입 품종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립종자원에서 신동진 보급종 오염 피해가 발생해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비축 및 매입 품종을 당초 2개에서 3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종 확대를 희망하는 도내 시군은 추가 매입 품종을 선정해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올해 51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1,550대는 조기 폐차하고 90세대는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합니다. 조기 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에서 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입니다. 또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덤프트럭입니다. 원광대병원이 취업비자로 들어와 국내에서 일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40대 근로자를 수개월에 걸쳐 치료했습니다. 이 근로자와 가족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치료비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광대병원 구성원들이 성금을 모아 도움을 줬고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국내에 들어와 공장 등에서 일을 해온 카자흐스탄 국적의 44살 사디코프 루스탐 씨. 지난해 10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원광대병원에 실려왔고 두개골 절제 등 3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젊은 환자가 뇌경색을 맞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매우 저도 안쓰러운 상황에서 이제 환자를 맞이하게 됐고 치료를 하면서도 환자가 또 수술을 3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안쓰러웠던 그런 환자였던 것 같아요. 이후 회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4개월 남짓. 하지만 가족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일을 했을 정도로 어려운 가정 형편이다 보니 치료비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상황. 이에 원광대병원 구성원들이 이 환자를 돕기 위해 성금 모금을 시작했고 모두 377명이 참여해 1,000여만 원을 모아 지원했습니다. 환자가 이제 퇴원할 시점이 됐는데 이제 귀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근데 가정 형편상 그거를 해결할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병원 구성원들이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금씩이나마 도움을 주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원광대병원은 한국에서 카자흐스탄까지 비행기 이동 시간만 7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필수 의료 인력을 현지까지 동행시켰습니다. 무사히 고국에 도착한 이 근로자는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노년의 사디코프의 어머님께서 굉장히 매우 많은 눈물과 고마워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고 저 또한 뿌듯했습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꿨던 외국인 근로자.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았지만 원광대병원이 내민 도움의 손길로 자신의 생명도 구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사계절 중 봄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발생한 계절별 화재 건수를 보면 봄철인 3월부터 5월 사이에 전체 화재의 32%에 해당하는 3,413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겨울철보다 600건 이상이 더 많았습니다.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각각 113명과 3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의 한 반려동물 분양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7분쯤 미장동의 한 반려동물 분양업체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강아지 5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최근 김포시 구급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악성 민원에 시달렸기 때문이며 특히 개인 신상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매년 봄에 발생하는 아중호수 인근 두꺼비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생태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국립생태원과 환경단체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구간에 U자형 생태 통로와 유도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또 두꺼비 이동 안내판과 서행 및 우회 운전 안내 현수막 등도 설치해 시민들의 서행 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5월까지 습지에서 부화한 새끼 두꺼비의 다량 이동이 확인될 경우 도로 우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제8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를 5월 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50세 이상의 외국인 여성과 다문화 여성까지로 대상이 확대됐고 외모보다 지역사회 공헌도, 감동적 삶의 이야기 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남원시 노인복지회관에서 가능하며 입상자에게는 최고 2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정읍시가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닷새간 정읍 벚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정읍천 벚꽃로는 정읍 나들목 사거리부터 상동교까지 4km 구간으로 해마다 봄이면 벚나무 2천여 그루의 벚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명소입니다. 개막식은 축제 이튿날인 29일 오후 6시 30분 정읍천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시는 중립교에서 정동교 2.9km 구간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샘골다리에서 정주교, 초산교에서 다라다리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도내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7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귤과 사과가 70% 넘게 상승하는 등 농축수산물이 전체적으로 11%가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익산 어양동에 이어 서부권인 모현동에도 이동 노동자 쉼터가 마련됩니다. 서부권 이동 노동자 쉼터는 오는 6월까지 만들어지며 내부에는 냉난방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와 안마의자, 컴퓨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집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휴게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에는 지난해 기준 9,000명의 이동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4번째 공모가 오는 5월 14일까지 이뤄집니다. 익산시는 공간으로 추억하는 당신의 익산을 주제로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 중인 익산군청, 이리시청, 세관 등 관공서 관련 기록물이나 지역 건축물과 명소, 익산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 등을 수집합니다. 응모된 기록물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며 상금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영광교회 교육위원회가 흥남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장학금은 10만 원씩 총 100만 원이며 하반기에도 똑같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군산 영광교회는 지난 12월에도 관내 저소득 가구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흥남동 미원동에 소재한 관광여행사 주식회사 미래관광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 30호를 기탁했습니다. 기부받은 백미는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 4도까지 오르며 쌀쌀하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최고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